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저와 같이 공부한 내용 여러분 걸로 만들려고 한다면 공부한 내용들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노트 정리 꼭 하시고요.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면 너무나 좋다. 다시 한번 상기시킬 테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딱 끝난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노력, 시간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건데 첫 번째로 공부할 게 뭐냐면 고구려와 수당 전쟁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와 당나라, 중국의 나라였죠. 수와 당나라가 한반도를 쳐들어와요. 이때 고구려가 어떻게 막았는지 먼저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라의 삼국통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잡혔나요? 갑시다. 신라 고구려와 수당 전쟁에 대해서 지도 하나 그리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봐보세요. 이때가 이제 6세기 후반이에요. 6세기 후반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삼국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 기억납니까? 먼저 백제 4세기의 근초고아 됐죠? 그 다음에 4세기 후반에서 5세기는 오로지 고구려 것. 누굽니까? 강개토대왕하고 장수왕.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6세기 넘어오면 신라가 전성기를 구가하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진흥왕이에요. 진흥왕. 그러니까 진흥왕이 죽고 다음에 정세입니다. 진흥왕이 죽고 나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대등한 관계가 돼요. 대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 한반도에서 우월권을 잡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연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가 6세기 후반. 그래서 다른 나라와 연합하는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가 고구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백제고요. 여기가 신라입니다. 신라 이렇게 하고 6세기에 넘어오면서 신라가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거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일본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려는 여기에 있는 돌궐 북쪽에 돌궐이 있는데 돌궐과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하고 백제는 또 외와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는 또 백제와 또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궐, 고구려, 백제, 외 이렇게 남북 세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서서 신라는 이 고립을 끌어내야 됩니다. 맞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중국과 세력을 연합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중국은 위진 남북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위진 남북조 이렇게 분열된 시기였는데 이 남북조를 통일한 국가가 있어요. 그 국가가 뭐냐면 수예요. 수 다음에 나라가 뭐냐면 당이에요. 당. 그래서 신라는 수당과 이렇게 연결을 하는 동서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6세기 후반의 한반도, 동아시아의 정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시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통일한,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이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해 오는 겁니다. 됐죠? 통일한 수나라가 대적으로 팽창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침략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수나라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문제였어요. 수문제. 이 수문제가 고구려를 침략하는 계획을 짜죠. 고구려가 그 계획을 먼저 알아차려요.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네? 쳐들어오겠네? 그럼 우리가 방어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곳이 어디냐면 우리 많이 배웠죠? 여기가 무슨 반도? 요동반도. 기억나니까 요동반도? 여기 라오강 이렇게 흘러요. 라오강 이렇게 흐르는데 중국어로는 라오강이라고 하고 라오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요하라고 해요.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을 요동. 그래서 이 반도를 요동반도, 이 서쪽을 요소라고 해요.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 수 문제가 쳐들어온다. 고구려는 이걸 막아야 돼.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인 요소를 침략합니다. 고구려가 먼저 요소를 침략해요. 이 지역을 요소인데 이 지역을 침략해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딱 잡고 있어야지만 수 문제가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요소를 먼저 침략해요. 여기에서 문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이놈! 감히 우리 땅을 가만 안 두겠어! 하면서 30만 대군을 보내죠. 30만 대군을 보내서 고구려와
싸워요. 이때 고구려가 잘 막아요. 끝까지 항전합니다. 잘 막아요. 그리고 문제는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양제가 황제가 되죠. 양제가 이렇게 된 거죠. 양제. 이 양제가 열받는 거예요. 이 고구려 따위가 갑자기 우리에게 되들어 가면 안 되겠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주겠어. 하면서 수나라의 군대를 다 모아요. 다 모아서 몇만을 모으느냐? 113만을 모아요. 113만이라는 대군을 모읍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13만을 모을 수나라가 지금도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대 113만 군대를 모은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세계사를 보세요. 세계사 113만 군대를 어떻게 모아서 전쟁에 참여시킵니까?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군대입니다. 보급군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대군이죠. 대군.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고구려에 침투시켜요. 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엄청 많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군대요. 보급군이만 따져도 200만 명이 넘으면 너무나 큰 대군이다 보니까 너무 늦어. 기동성이 약해요. 천천히 와요. 베이징을 통과하는데 41일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어떻게 합니까? 다 대비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동성인데 요동성에서 끝까지 고구려가 항전하면서 이 군대를 막아요. 그러니까 이 수양제가 화나겠죠. 열받는 거예요. 이걸 못 듣는 거야. 113만의 대군이 여기를 못 들어. 그래서 오늘날의 특공대를 만들어. 특공대. 그러니까 별동대라고 하는데 오늘날 따지면 특공대예요. 특공대 30만 명을 모집합니다. 30만 명. 특공대가 30만 명이에요.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숫자도 이 별동대 이 30만 명을 모아가지고 고구려 수도에 침투시켜요. 그래서 쫙 해가지고 오골성을 지나서 압록강을 지나서 쫙 들어오게 했단 말이죠. 근데 고구려는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 30만 명이 움직이는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어떻게 오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명이 들어올 때 치고 빠지고 이런다고. 이 전술을 바로 게릴라 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구려군이 후퇴하면서 때리고 빠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만 명 수나라 군대가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어서 그래도 고구려 땅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고구려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살수까지 들어와요. 살수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청천강이에요. 청천강. 그러면 청천강은 어디냐면 봅시다. 북한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평양을 가로지르는 강이 무슨 강? 대동강 위에 있는 강이 청천강이에요. 이 청천강을 그 당시에 살수라고 했어요. 살수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은 30만 명의 그 수나라 군대가 살수까지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왔을 때 숨어있던 수나라 군대의 뒤에서 숨어있던 고구려 군대가 우르르 나온 거죠. 우르르 나가서 팍팍팍팍 한 거예요. 그래서 수나라가 전멸합니다. 전멸해요. 30만 명이 들어왔는데 2,700여 명만 들어갔다고 나와요. 전멸이야 거예요. 싹 죽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 전쟁을, 이 전투를 뭐라고 부르냐면 살수대첩이랍니다. 살수대첩. 이렇게 된 거죠. 이 살수대첩을 이끌었던 영웅, 그 장군이 누구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장군이 누구예요? 을지문덕 장군.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고구려 군대의 실패로 수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멸망해요. 타격이 너무 컸던 거죠. 여러 가지 수나라가 멸망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구려 원정의 실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을 이은 나라가 바로 뭐다? 당나라예요. 당나라가 딱 수나라를 이어요. 그리고 당나라 때 전성기를 구가했던 당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당의 역사를 공부하면 항상 나오는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가 누구냐? 강태종 이세민인데 얘가 바로 이제 대팽창을 하죠.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영토를 넓혀 나갑니다. 그 중에 고구려가 있었던 겁니다. 이 당태종이 황제가 되자 고구려는 또 준비하기 시작해요. 또 쳐들어온다, 막자 해가지고 이 요동 이쪽에 요동 알죠? 요동 이쪽에 천리장성을 쌓아요. 천리장성을 못 넘어오게 방어책을 딱 강구했죠. 그때 고구려의 짱이 누구냐? 이때 고구려의 짱이 연개소문이에요. 연개소문 알죠? 얘가 얘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태종을 막기 위해서 요동 쪽에 천리장성을 쫙 쌌어요. 아니나 다를까 당태종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에 50만 대군을 보내죠. 50만도 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50만 대군을 쫙 보내요. 쫙 보내면서 이 천리장성에 있는 성들을 하나씩 깹니다. 요동성 깨요. 백암성, 진성, 계모성 다 깨요. 현도성 다 깹니다. 다 깨요. 그리고 딱 하나의 성만 남아 있었어요. 그 성이 뭐냐면 바로 안시성이에요. 안시성. 이것만 딱 남아 있었어요. 그때 당태종은 고민합니다. 안시성을 무시하고 빠르게 고구려 쪽으로 들어갈까? 이런 생각. 아니다. 안시성을 깨지 않고 들어가면 뒤가 좀 구리다. 그럼 안시성을 깨고 가자. 그럼 안시성을 깨고 가면 좀 느린데? 고민합니다. 빠르게 고구려 쪽으로 침투할까? 아니면 안시성을 깨고 천천히 갈까? 고민해요. 하다가 후자를 선택하죠. 안시성을 치고 가자. 라고 깔끔하게 없애고 가자 하고 50만 대군을 안시성에 쫙 보냅니다. 그리고 안시성과 싸워요. 그 안시성에 있었던 그 남녀노소 다 합쳐봐야 10만 명이 될까 말까요. 근데 당나라는 정예군대 50만 명을 딱 보낸 거죠. 여기에서 싸움이 붙어요. 그 싸움을 뭐라고 부르냐? 안시성 싸움이라고 하고 안시성 전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3개월간 싸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나라 50만 군대와 안시성 남녀노소 다 합쳐봐야 1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군대가 싸워요. 3개월 동안 싸워요. 치고받으면서 싸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전투를 벌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안시성이 버텨냅니다. 싸우면서 이겨요. 그리고 당태종은 후퇴하죠. 그 전투를 안시성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구려가 수와 당을 막음으로써 한반도를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반도의 방파제 역할을 한 국가가 바로 고구려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고구려와 수단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오늘 공부한 문제에다가 정리합시다.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정리할까요? 이렇게 고구려와 수단 전쟁에서 먼저 그 당시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동북아시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알아보시고 6세기 후반이야. 진흥왕이 죽고 나서 6세기 후반 때에 동북아시아의 정세 연합하게 된다. 고구려, 돌궐 왜 연합하죠? 이 한 나라 또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백제. 그래서 남북 세력을 형성하고요. 신라는 수단과 연합하면서 동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수와의 전쟁 한번 합시다. 원인 고구려가 먼저 어느 지역을 침략합니까? 전략적 요충지인 요소지방을 먼저 공격하죠. 여기에서 화가 난 수가 쳐들어옵니다. 과정 수양제가 침략하죠. 그 아빠가 수문제 실패하죠. 그 다음이 수양제 침략합니다. 113만이라는 대군을 끌고 침략하죠. 이 대군을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을지문덕이 어디에서? 살수에서 오늘날의 청천강 그 전투를 살수대첩이라고 한다. 됐죠? 당과의 전쟁에서 배경 당태종의 고구려를 압박하기 시작해요. 침략하는 것을 알고 고구려 연개소문이 요동지역에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방어하지요. 그리고 당태종은 쳐들어옵니다. 과정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축조하죠. 당이 침략합니다. 당이 침략하자 끝까지 버티고 싸웠던 성 하나 있죠. 그 성이 뭡니까? 안시성. 안시성에서 당을 물리치면서 승리로
이끈다, 안시성, 전투, 안시성, 싸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꼭 마인드맵으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